자, 이제는요, 명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절, 설 명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좀 달리기를 할까, 또 어떤 걸 어떻게 먹을까, 이런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그냥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나눌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해보시고, 나중에 채팅창 혹은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도 의견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설날에도 달리기를 계속 할까 말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당연히 러너라면 설이든 뭐 추석이든 언제든 달리기는 할 수 있고요. 명절에 달리기를 해보시면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공기도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설날 명절에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좀 달리기 할까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저희들이 뭐 GPS 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지도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에서 여러분만의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달리면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지도를 꺼내가지고 아니면 그 지도 하나 출력해 가세요. 출력을 해 가서 펜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또 병오년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말. 그러니까 말 모양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스대로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함께 나가서 달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스를 만들어보는 그런 GPS 아트?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에 계신 분이 있어요. 명절에. 이제 막 시골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도심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요즘 뭐 많이는 안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대도시 이런 곳들은 명절이 되면 사람이 좀 빠지면서 유동인구가 완전 많이 떨어집니다. 급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것들의 교통장 자료를 봐도 좀 한산하죠. 그래서 평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달리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을 이번에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은요, 직장이 많은 곳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대로 쪽이라든지 뭐 테헤란로라든지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명절 기간에 가보시면 진짜 사람 없거든요. 평소보다 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약간 쎄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쎄하면서도 뭔가 좀 싸늘하고 이상한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분의 묘한 기분을 느끼면서 한번 달려보는 거, 도심지에 달려보는 것도 좋고, 이제 서울에도 보면 유명한 무슨 무슨 런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도 그리는 것들 유명한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뭐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이 적어서요. 이번 기회에 나가셔가지고 여유 있게 거기를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차들도 좀 적어지고 하니까 공기도 뭐 매연도 없고 공기도 조금 이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시티런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다른 방법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긴 한데 귀경길이나 귀경길에서 저희들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런 방법 써보신 분 계세요? 저도 이거는 예전에 하던 누군가가 하시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 휴게소 러닝을 하시는 거예요. 장시간 동안 장거리를 달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몸을 좀 중간중간에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휴게소 가서 스트레칭이라고 해봐야 그냥 차에서 나와가지고 몸 한번 쭉 뻗어주고 다리 팔다리 움직여주고 하는 그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러면 잠이 좀 덜 깨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은 휴게소에서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예 운전을 하실 때 달리기 옷을 입고 운전을 하세요. 아예 옷을 입고 운전을 하시다가 중간에 휴게소를 가게 되면은 짧게는 10분 정도? 아니면 좀 길어도 한 20분 정도?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휴게소를 한 두세 바퀴 정도 뛰는 정도?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휴게소까지 가고, 그런 거죠. 휴게소마다 보면, 이제 어떤 휴게소는 사이즈도 좀 크고, 그 안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어디였더라? 용인 지나서 있는
갑자기 휴게소 이름 생각 안 나네. 그쪽에 보면은 또 휴게소 엄청 크게 잘 돼 있고 국밥으로 유명한 이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은 휴게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 땀도 나고 운전하기 힘들지 않냐,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냐라고 했더니 아니 가서 그냥 10분 정도만, 그냥 휴게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만 살짝 달린대요. 그러니까 옷을 이미 다 그걸 달리기 옷을 입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잠이 올 때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 몸이 좀 풀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약간 각성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게소 러닝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색다른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향길을 달려보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아련하게 그런 옛날 추억들을 안고 고향길을 러닝화 신고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실 때 이제 옷이랑 그다음에 러닝화 같은 것들을 따로 이제 조그만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따로 딱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나 자동차 트렁크 혹은 이제 짐 이런 데다가 딱 집어넣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들고 다니는 트렁크 가방 들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러닝화까지 넣으면 부피가 늘어나고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내가 이렇게 신발, 옷 같은 것들 챙기는 거고, 그런 것도 노하우라서 몇 번 해보시면 이제 잘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옷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향길을 한번 같이 달려보는 거죠. 진짜 너무 기분 좋고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달리기 할 때 약간 눈물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색다른 장소, 어떤 그런 것들 달리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제 급진살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막 장모님이 막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게다가 맛있는 거 내가 먹으면 또 딴 사람이 먹을 텐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주섬주섬 먹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급진살이 살이 생깁니다. 갑자기 살이 쪄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러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 얘기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요, 체중이 증가를 합니다. 분명히 체중이 한 2, 3kg 정도 늘어날 거예요. 한 이번에 수요일까지니까 뭐 3, 4일, 5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체중이 많이는 3kg 정도까지, 뭐 보통 한 2kg 정도 전후로 체중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게 순수하게 체지방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체지방이 늘어난 건 아니고 아직 뱃속에 음식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제 수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대부분 이제 명절 음식들이 보면은 나트륨 함량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이렇게 좀 머금는 것들이 가속화돼서 이제 부종 생기는 것처럼 몸이 이제 물로 불어요. 마시는 물들이 다 몸에 이렇게 누적되면서 뿝니다. 그래서 뭔가 체중을 재면은 내가 뭔가 지방이 늘어난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명절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시게 되면 빠르게 원상복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제 이게 명절 끝나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동안 우리가 러닝도 안 하고 뭔가 체중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활동 안 하고 식단 조절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살이 되거든요. 그러니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맛있는 거 좀 드시고요. 드시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아니면 명절 기간에도 너무 이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너무 느껴진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절에도 달리세요. 저녁 늦은 시간에 달리셔도 괜찮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나서 먹으면 약간은 죄책감도 조금은 줄어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명절 끝나고 나서 대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맞죠?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대구 마라톤이 또 있죠. 이렇게 그런 대회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뭔가 내가
살을 좀 빼야겠다, 살이 찌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식사를 굶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대회가 얼마 안 남은 경우라면 잘 드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고정 뒤에 시간에 뒤에 있는 부분에서 노래 하나 더 듣고 나서 대구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드릴 건데 잘 드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근데 뭐 기름기 있고 이런 것도 잘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식사는 충분히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안 먹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의 경우는요. LSD 같은 것들을 명절 기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뭐 매일 달리기 힘드시다면은 하루 정도만 시간 내셔가지고요. 2~3시간 정도만 딱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고양길을 달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달려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명절 기간 동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명절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가 수요일까지 명절이죠. 그럼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잖아요. 토요일에 여유 있는 시간에 그때 LSD 한번 쭉 달리시면은 그 명절 기간 동안 그 뭔가 축적되어 있던 그런 글리코겐들, 그 중에서도 잉여 글리코겐, 남아있는 글리코겐들을 확 한번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꽤 괜찮아져요. 그러니 너무 식사 같은 것들을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명절 기간 동안 달리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길게는 5일 정도 동안 달리기를 전혀 못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러면은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요. 한 5일 정도, 그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까지 휴식은요, 우리 운동 능력에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운동 생리학 연구 같은 것들을 봐도요, 평소에 꾸준하게 러닝을 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평소에 꾸준하게 러닝을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운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크게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러닝워치로 재보면 뭔가 좀 1, 2 정도 내려갔을 수 있거든요. 근데 러닝워치가 원래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까지 쉬시는 거는 너무 또 부담감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다시 러닝을 시작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랜만에 달리기 할 때 뭔가 밀려있는 숙제를 하는 것처럼 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일 동안 달리기 못했다. 원래 내가 매일 10km를 달렸던 사람인데 뭐 4일, 5일 동안 달리기를 못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끝내고 나서 이번 주말에 20km씩 2번은 뛰어야겠다. 마치 이제 밀린 숙제하듯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 거리를 내가 다시 몰아서 뛴다고 해가지고 뭐 과거에 지나갔던 그때 쉬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쉬었다가 달리기를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요. 천천히 항상 이제 우리가 뭔가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할 때는 천천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팁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명절 끝나고 나서 러닝을 하실 때 한 2번 정도까지는 러닝워치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페이스 보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내 몸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한 30분, 40분 정도 그렇게 달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숫자가 보이면요, 사람 마음이 내가 원래 이 정도 했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명절 끝나고 오랜만에 달리기를 한다. 아니면 명절이 아니어도요, 어쨌든 쉬고 나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2번 정도, 길게는 3번 정도까지 달리기를 러닝워치를 아예 내려놓고 달리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를 기준으로 한다? 내 몸의 힘듦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은 여유 있게 이렇게 복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숫자를 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좀 빨리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싶다. 그동안 달리기를 너무 오래 쉬었는데, 일주일 쉬었는데 기존의 달리기로 좀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부상의 위험도가 있긴 합니다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질주를 하시는 겁니다. 조깅을 하시고 나서요. 달리기 자체는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달리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짧게는 50m, 길게는 100m, 더 길어도 됩니다만 200을 넘지는 마세요. 한 100에서 200m 정도. 그 정도 거리를요. 그 전력의 한 80에서 90% 정도 속도.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영역의 전력 질주가 아니라 유산소 운동 달리기, 내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에 한 80에서 90% 정도 달리는 그 정도 질주 같은 것들을 한 4번에서 많으면 6번 정도 좀 해보는 겁니다. 끝날 때 한 100m를 쫙 달리고요. 또 천천히 좀 달리다가 또 100m 쫙 달리고, 약간 인터벌을 뒤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질주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 몸이 그동안 쉬면서 잠들어 있었던 신경계, 그 다음에 어떤 근육들 이런 것들을 깨우고요. 신경하고 근육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뇌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들이 약간 깨어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게 되면 이게 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그렇게 되는데 질주를 하면서 그걸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조깅이나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서 몸을 전반적으로 풀어주고 마지막에 바짝 질주를 몇 번 탁탁탁 하면서 이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면 딱 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심폐 능력에 너무 심폐, 그러니까 심장과 폐에 너무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기존의 어떤 감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다니엘스라든지 많은 러닝 코치분들이 장기간 휴식 후에 복귀를 할 때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저희 명절에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 좀 되실 건데요. 다만 요때는 부상의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거는 조금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